우리 시장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을 보이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 시장이 계속 빨간불을 켜고 방향을 우위로 올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타이밍이 이제 오는 걸까요? 시티그룹이, 미국의 시티그룹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과연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을지 이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티그룹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5월 1일에 시티그룹이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투자국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쫙 했습니다. 어떻게 의견이 바뀌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티그룹의 지역별 투자 전략 조정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상향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브라질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중립으로 놨고요. 대만도 투자 의견은 중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한 단계 투자 의견을 하향시킨 중립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중립이지만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는 상향시킨 중립, 대만은 하향시킨 중립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줬습니다.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시킨 상황이죠. 자, 대만이 우리와 비교가 자주 되잖아요. 시장의 규모나 아니면은 이 시장의 포트폴리오나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대만은 그전까지는 매수 의견이었는데 중립으로 하향을 시켰고 우리는 상향된, 어쨌든 크로스되고 있는 모습, 대만과 우리가 크로스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티그룹이 왜 우리나라의 투자 의견을 상향했는가, 중립으로 상향했는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이었습니다. 무역 민감도, 실적 회복력, 대외 환경 대응력, 이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일단은 무역 민감도,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대만이나 아니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좀 적다. 우리나라가 맨날 우리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대만이나 동남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오히려 시티그룹에선 이것이 다른 나라보다 매력적이다라고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막 여기저기 부과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고 견조한 시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적 회복력.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른 아시아 기업들에 대비해서 실적이 괜찮을 거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괜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성장 우위가 예상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관세 충격 때문에 떨어진 주가가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 보면 회복력이 빠르다. 우리 시장이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시티그룹은 해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의견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자, 외국인 자금 유입될 수 있을까? 일단은 이번 주에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대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대만과 미국 협상에서 대만이 이 대만 달러의 절상을 용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 쪽도 지금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을까. 이번 주말에 미국, 중국 협상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도 위안화 절상 카드, 이것에 대한 논란이나 의견 차이, 이것이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환율이 움직이니까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이 포인트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 결국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이 약간 꺾이면서 하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1,300원, 1,390원대, 지금도 1,400원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더 커지겠죠. 왜 우리나라의 환율 1,300원대 아래로 중반대로 더 내려가는 현상, 이 추세가 계속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외국인의 수급 여력을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입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조기 대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종료가 임박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나게 되면
1차 추경 있었지만 2차 추경 훨씬 더 큰 규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주를 더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야 상관없이 어떤 당이 대통령이 되든 주택 공급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법 개정, 주주가치 시대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증권주나 금융주나 아니면 대기업들의 주주와 관련된 주주 충실 의무가 강조되는 그런 기업들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여건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